여러분, 제가 기말고사 답안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아쉬워서 하나 찍습니다. 한 10명, 20명 정도면 제가 이제 기말 보고서도 따로 받고 일일이 이거를 다 얘기를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저희 ETL에 동영상을 이제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지난 두 학기는 이번에 이제 학생 수가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내용도 아무래도 좀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이래서 뭐 두루뭉술하게 뭉뚱거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20세기 예상했던 대로 이반 데이소비츠 하루가 뭐 많았습니다. 이건 항상 많았어요. 네, 항상 많았고 그냥 이제 레포트로 할 때도 페이퍼로 고를 때도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까지 다 해도 좋다 했을 때도 이반 데이소비츠가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수업 중에 이반 데이소비츠를 하지 않았는데 썼었어요. 사회학과 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좀 감화돼가지고 다음 학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를 넣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빼지를 이제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거 보면 이제 대략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엮은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일상하고 이렇게 이제 엮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두 분 학생의 그 내용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슈오프가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정도 고생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히 워딩이 이런 건 아닌데 표현이 딱히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읽을 때 느낌이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 식사량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아주 이제 정리가 잘 되고 뭔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디테일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하나하나 그람수로 다 따지고 음식의 종류를 따지면 사실 슈업이 그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선택한 삶의 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자 이래가지고 아침에는 진짜 아메리카노 하나에 뭐 크루아상 하나 이런 망하겠구나. 어쨌건 삶은 달걀 하나 뭐 이렇게 먹고 또 점심 때는 뭐 닭가슴살 샐러드에 뭐 토마토에 뭐 삶은 고구마 저녁 뭐 몇 시 이후로는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뭐 불편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걸 감수하면서 이걸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동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한 것이다. 아주 죽을 정도는 아니다. 거봐라 노동해서 죽은 사람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생계를 위해서건 뭐 아니면은 정말 톨스토이처럼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농사일이 바깥에 나가서 풀 베고 농민들하고 같이 끄바스 마시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삶의 형태라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를 이제 그 까미의 이방인을 보시면 2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를 못하는 것 자체는 큰 고통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나한테 그걸 계속 강의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담배 피우고 싶지. 근데 그 담배를 피우는 욕구마저도 지금 해소하지 못할 만큼 굴욕적인 처지에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계속 강제를 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최호프의 육호실이라는 좀 단편이라기엔 너무 긴 중편 소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반 데니소비치 이번에 여러분들도 답안 쓰신 거 보고 또 느낀 게 어쨌거나 사람 이야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움의 정도라든지 직업의 정도라든지 그 사람의 뭐 사상의 양상이라든지 뭐 보수니 진보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별 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별 이유 없이 잡혀와가지고 개고생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쉽게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쨌거나 공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의 학생이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를 읽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답안을 읽고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생각해보면 문학의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대목이죠. 그죠? 결국 이제 이 사람 사는 얘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고,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진짜 가치 사전에서 이런 좋은 가치, 사랑, 배려, 우정, 존경, 뭐 행복, 자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 그게 참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앞으로도 절대 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심장인데, 요것은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이번에 처음 해본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놀랐네요. 이거 옛날에 한번 했을 때는 심드렁했거든요. 원래는 거장과 발음할 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앞에 거 다른 걸 하면서 이것까지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일단은 짧은 걸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번역이 새로 나와서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판본은 열린 책들 판본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뭐 그건 상관이 없고 아무거나 알아서들 보시고, 그래서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게 이제 SF로도 읽을 수 있고 세타이어, 풍자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거하고 많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가 아니고 답안인데 이제 페이퍼처럼 많이 쓰신 걸 봐도 그 이제 역사나 정치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뭐 기존의 수업을 들으셨거나 심지어 지금 같이 듣고 있거나 해서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 그쪽 정보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또 읽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정말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생명 창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생명윤리 이런 거 철학소설이나 그런 맥락에서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저도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이과생들이 원래도 많은데, 이과생들이 많은 와중에 치대 의대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디테일한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샤릭의 그 머리에다가 이제 그 클림 추궁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범죄자인데 그 사람의 이제 뇌하고 생식기를 넣었다라고 이제 제가 되게 조잡하게 요약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 뇌하 수체를 이식을 하고 인간의, 그 다음에 인간의 생식 분비섬,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뇌를 통째로 이렇게 꺼내갖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뇌하 수체 부분만 떼가지고 집어넣는다. 근데 이제 지난 학기에도 이과 학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 불가코프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 지적된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은 뇌하 수체만 이식이 됐으니까 어쨌거나 뇌의 대부분은 누구 것이다, 샤리 것이다. 요거도 좀 아주 사소하지만 제가 또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수술실에 딱 2명? 그러니까 이제 수석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교수 하나랑 조수 하나, 보르멘딸 있고 진아가 누가 들어왔던가요? 뭐 털 깎을 땐가 한번 들어왔다가 자기를 무섭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수술실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데 되게 조그만 거 그 지방종을 하나 떼냈는데, 그것도 그냥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도 아니고 부분 맞자고 떼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이른바 집도의 의사가 1명 있고 간호사가 한 2-3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되게 리얼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이 불가코프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 보시면 그 모르핀이나 젊은 의사의 수기 이런 거 보면은 불가코프 자신이 이게 외과의, 그러니까 수술에 되게 능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다른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조금 간과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 의료 시스템의 어떤 또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개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휙 잡혀가서 뚜껑이 열리고 수술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지니는, 이 설정이 지니는 끔찍함이 다시 한번 이제 환기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금 휙 가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그런 상황, 되게 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황, 이런 설정이 우리한테 주는 공포가 또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소설이더라고요. 여러분 답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롤리타인데, 그래도 제가 막판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읽은 게 저 개인으로서 되게 큰 소득이었고, 다시 읽은 게 또 이제 강의도 많이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안을 써주셨고, 그 답안들이 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특히 인상적인 게, 이게 이제 이 소아성애나 이런 소재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말하자면 이렇게 고전으로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사 형식의 특이성, 문체의 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이제 험버트의 1인칭 시선이어가지고 롤리타의 말이 되게 적다. 우리가 롤리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게 되게 아쉽다라고 제가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롤리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그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험버트한테만 말리는 것 같으니까 제독, 삼독을 할수록 그렇다면 롤리타는 누구인가? 롤리타의 언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롤리타의 입장에서 이 소설은 어떻게 읽힐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험버트의 사랑과 집착 이거는 롤리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이제 다시 내리는 결론은 이제 짝사랑, 어긋난 사랑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고 작가는 윤리를 거부했지만 이건 뭐예요? 어쨌거나 틀린 사랑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사랑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런 거는 배려하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굉장히 단호하게 써주셨던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은 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닥터 지바고인데 너무 이제 적게 써주셔서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양차 세계대전 크게 보면은 그거랑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요 혁명, 두 개의 혁명, 1905년 혁명이랑 1917 혁명을 그린 소설이 그러면서 좀 가독성이 있는 소설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읽을 분량을 줄여서라도 조금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혁명만 가지고 논한다면은 고리끼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906년에 썼는데 요거는 이제 1905년 혁명을 바로 받아 쓰다시피 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1917 혁명이 중요한데 그거를 다루지 못한 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한 그 문학 작품은 뭘로 할지를 좀 다음 학기 개강할 때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비대면 대면 수업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슷하게 쓰셨더라고요. 장점은 동선이나 시간 이런 게 절약된다는 거. 단점은 뭐야?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죠? 집에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화면만 계속 들여다 보니까 너무 눈도 피곤하고 초등생들, 이 중등생들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애들이 시력이 공이 다 떨어지는 지금 그런 부작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적한 그 장점의 경우에도 그렇게 아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쓰세요? 그 시간이 아쉬우니까 이제 저도 계속 녹강을 해가지고 뭔가 존재 증명을 저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학교 가지 않는 대신에 나는 이걸 찍었어 라고 줌은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뿌듯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녹강을 다음 학기에도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가더라도 뭐 피치 못하게 휴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녹강을 대신에 이제 진도 때는 부담을 조금 줄여서라도 녹강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아예 마스크 벗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은 물론 완전히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막 강의실도 거리 유지해야 되고 이거 문진표 작성해야 되고 체온 누가 잴 거예요? 조교가 와서 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나가면서 재는 체온 이런 거 그런 걸로 등등등 이제 해서 너무 많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상황이 된다 싶으면은 대면 수업의 횟수를 줄이거나 상황을 봐서 그 역시도 이제 줌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패닉이었는데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두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다 좋은데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쑥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지방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활도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이제 공감이 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가겠다라고 딱 정해주면 그 원칙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초등의 경우에는 진짜 그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냈다가 말았다가 이건 애 보는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행정 담당한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내고 나서 되게 웃겼던 게 작년에 1학년인 학생, 올해 1학년인 학생, 그렇죠? 올해 2학년이죠. 얘네들은 한 번도 대면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얘가 꼭 외국을 갔다 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왕지사 이거는 우리한테 온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지. 그래서 한 학생이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래 거기도 가서 앞으로 힘들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 답장이 불안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앞선다고. 원래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네, 더 이렇게 이제 진취적이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학기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